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상 위조 논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작가 작품 구입을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비원은 수개월간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소아과 야간 진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부 예술인들이 받은 대통령상 상장 위조 파문에 목포시의 지역작가 작품 구입 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위조 상장을 받은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청 복도에 한국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도 여러 점의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목포시 대여미술품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목포시가 구입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입니다. 목포시는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목포시가 구입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은 400점에 달합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작가 중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을 개최한 미술인이거나 전국 규모의 미술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올해도 당초 10월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목포미술계에 대통령상 상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작가들의 공모 참여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은 목포시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위조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우리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목포시는 올해 지역 작가들의 예술품 구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경비원이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여러 달 동안 과도한 업무 간섭과 폭언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경비원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자 경비원도 일어나 입주민을 발로 찹니다. 수차례 폭행에 오간 다음 지쳐서 의자에 앉은 경비원을 향해 입주민이 폭행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70대 경비원 조 씨는 지난 2월 해당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 지금껏 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참다 못한 조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갑질 상황입니다. 돈으로 된 거야 이거? 돈으로 되냐고? 낭만아. 너 그만둬 임마. 왜냐고? 그만두라고 너. 누가? 내가 김이니까 그만둬 너 같은 애들은. 조 씨의 근무 일지에는 이 씨가 하루 4번 사무실에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갑질이 반복돼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입주민이 폭행까지 하자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맞서 싸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심정이 말도 모르지. 억울하고 분하고 폭언을 5개월 동안 5개월 가까이 하고 나중에 이제 폭행까지 하니까. 그런데 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그만둔 직원은 조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한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이 씨의 폭언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원들을 엄청 많이 괴롭혔지. 괴롭힌 게 뭐 한 3일 있다도 나가고 하루 있다도 나가고.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민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폭언과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갑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가축 폐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사람도 동물도 속수무책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무안의 한 농가입니다. 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 닭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좀 낮에 한 1시부터 6시 사이에 축사 내부 온도가 34도, 35도, 35도 이상 올라갔어요. 영암과 나주 등 전남 곳곳에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1일 전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처음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10개 시군 25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피해액도 6,600만 원에 달합니다.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전라남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를 입었거나 취약한 농가에 가축 고온 스트레스제 완화제 보급 등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폭염 대책을 6월 이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30명, 전남 73명 등 103명에 달합니다. 논밭이나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 실외에서 일하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모든 마을 경로당에 냉방비 2개월분을 개소당 3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에 각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볕 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 상반기 자연재해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상황실 긴급구조 상황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신고 건수는 371건으로 지난해 72건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이는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평균 신고 118.2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119 신고 접수는 29만 2,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7만 2천 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기업도시 측이 알려온 조성 원가는 1제곱미터에 16만 7천 원으로 이대로라면 전체 사업비 290억 원 가운데 37%를 토지 매입비로 지출하게 돼 향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조성 원가는 업체 측이 문체부에 검증을 거친 가격이고 이미 공모사업의 부지가 특정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절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에 이어 일부 고흥 주민들도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 지역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을 잇따라 방문해 바다와 인접한 고흥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최적지라며 광주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평 지역 발전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군공항 한평 이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제를 두고 공개 토론회와 함께 여론조사가 추진됐는데 무산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각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웅천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여수 웅천 생숙 거주민들은 용도 변경을 위한 최대 쟁점인 여수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 발의를 했지만 결국 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좌절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말 지역사회의 웅천 생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안을 던졌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간에 터놓고 이야기해보게 되면은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찬반 의견이 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도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주 중으로 계획됐던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매재 의원이 토론회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시의회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으며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시민 기만 행위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무책임 행정의 극치입니다. 시민들 상대 여론조사로 여수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 원칙상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 갑을 국회의원들이 또 한 차례 생숙 문제를 두고 정쟁 조짐을 보이자 김혜재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토론회가 적절치 않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빠르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지역 현안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여수의 정치권과 행위적 리더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갑이 맞냐 을이 맞냐 이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정치 형태가 결국에는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그들을 견제할 대안 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수 지역의 현실적인 정치에 대한 문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웅천 생숙 거주민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게 무상이 된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언제든지 주민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저희의 입장을 좀 낮은 자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 웅천 생숙의 용도 변경 문제. 지역의 정치와 행위적 리더들마저 정쟁 속에 혼란만 야기하면서 여수 생숙 용도 변경 문제는 여전히 지역 내 첨예한 분열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의료 공백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야간 의료 공백이 문제였는데 최근 해남군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충원하면서 야간 진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이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오전 9시 진료 시작과 함께 낮 12시까지 50명의 진료가 마감됐고 급하지 않은 20여 명은 오후 예약을 확정받고 귀가했습니다. 대기 시간만 평균 2시간, 진료 순번에 든 환자와 보호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못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죠. 애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하는 데가 힘들지요. 농어촌 거점인 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2명의 의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야간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그나마 의료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도서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방문하신 경우가 있어서 모두 그런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분단의 시골은 저희가. 그러나 농어촌에도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야간 진료만으로는 의료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 해남군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의 1명과 간호인력 2명을 지원해 오는 16일부터 밤 12시까지 심야 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시까지 오면 시간이 촉박하고 24시까지 할 때는 차분히 하오면에서도 올 수 있고 문내면에서도 올 수 있고 산이면에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은 7곳에 달하고 9곳은 야간 진료가 어려운 상황.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위해서는 소아 의료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46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맨손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전국적으로 1,800명에 달하는데 완도 지역 검진 대상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 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시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목포를 집중 홍보했으며
문학 자원과 비파 등 로컬 자원을 상징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콘텐츠화해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안 지역 초등학생 30명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1개월 어학 연수를 떠났습니다. 신안군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영어 학습 동기부여와 영어 활용 능력 향상, 국제적 사고 능력 키우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문태학원 문익수 이사장이 제11회 행복한 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익수 이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 사업에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최근 목포대 글로벌 비전센터와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 건립기금 등 미래 세대 교육과 신앙 운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서 야간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야간 연장 어린이집 2곳을 지정하고 한 달 최대 60시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남에서 전복 등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성원 대표가 목포대 전복 가공품 500kg을 기부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강 대표가 기부한 전복 가공품을 방학 중에도 학교를 찾는 재학생들을 위해 프리미엄 식당인 천원의 조식 뷔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도문화원 현 원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이 지연되면서 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문화원장 선거가 이슈가 된 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기존 회원의 30%에 가까운 350여 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진도문화원은 현 원장이 오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이사회 결정으로 선거 없이 추대 형식으로 원장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전남대 등 호남권 의대가 지역 출신 충원 비율 50%를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대 의대는 77.2%로 부산대, 동아대에 이어 지역 출신이 가장 많은 의대 최상위를 차지했고 조선대와 전북대, 원광대 의대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했습니다. 한편 이대의 지역인재 확대는 의대 정원 충원과 함께 빠르면 2025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최대 52%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전국에 이름이 없는 이른바 무명섬은 394개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서 현황에 따르면 무명섬은 경남 통영이 310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고성군 43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남에는 무명섬이 하나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진곤 문화관광재단과 전남관광재단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 상품 개발과 운영 등에 협력하고 오는 10월 백운동 원림에서 한복 패션쇼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ESG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과 윤리경영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정환경, 안전사회, 신뢰행정을 축으로 한 해남형 ESG 교육을 소규모로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찾아가는 교육을 위해 관내 10인 이상 기관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교육 인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권에는 폭염 경보가, 흑산도, 홍도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라남도 곳곳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내일은 전남권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내륙 많은 곳은 8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무안과 한평, 영암 등 곳곳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와 한평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역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진도와 강진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4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1도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는데요. 해안가 출입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23분입니다. 폭염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치즈는 최상의 순도, 염도, 컬러를 찾아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낸 치즈. 구하기 어려울수록 그 맛은 귀한 법이라 알볼로는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가는 피자, 피자 알볼로.